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상견례에서 다리를 저는 우리 엄마를 보고 파혼시켰던 남친 엄마,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된 남친과 결혼해달라고 빌며 통사정을 하는데 란 내용입니다. 저는 30대 초반 직장녀입니다. 1년 가까이 사귀다가 결혼까지 약속했었던 남친과 파혼했던 사연입니다. 남친은 평범한 직장의 회사원이었고 참 착한 남자였어요. 드디어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이 먼저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한쪽 다리가 짧아서 심하게 다리를 저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 것을 남친 쪽 부모님과 식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화장실도 가지 않으셨고 자리에만 가만히 계시기만 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칠 때에도 저의 부축을 받으며 되도록이면 걷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무척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희 엄마를 무척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동네 마트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정상인 분이셨는데 사람들은 가끔씩 오해를 하곤 했습니다. 엄마가 장애인이면 아버지도 무슨 장애인이 아니냐는 식이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몸이 불편한 사람과 혼인해서 살 수 있겠냐는 편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무척 사랑해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셨어요. 물론 당시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 엄청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결혼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엄마랑 결혼을 하셨고 변함없이 가정에 충실한 남편과 아빠로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다리를 저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닮아서 철없던 어린 시절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었죠. 상견례에서 다리 저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도 혹시나 엄마를 보면서 예비 시댁 쪽에 흉이나 잡히지 않을까 걱정하셨어요. 그러나 상견례가 끝난 후에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남친의 엄마가 우연히 화장실 쪽으로 다시 들어오시면서 마주친 모양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숨기고 싶고 어떻게 하든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는데 저희 엄마는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매우 당황해 하셨대요. 남친 엄마와 남친의 누나는 애써 평온한 척하는 눈치였지만 엄청 놀란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소에는 다리가 불편해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을 쓰지 않으셨는데 자식에 관한 일이라서인지 무척이나 자존감이 낮아지셨어요. 그런 엄마가 정말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걱정 말라고 하면서 안심시켜드렸지만 놀라는 표정을 했던 남친 엄마에게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에 남친 엄마가 저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을 해왔어요. 잠깐 둘이서만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남친 엄마가 했던 첫마디는 참 놀라웠어요. 아니 그게 네 어머니 말인데 소아마비 때문에 다리가 그러시다는데 그거 혹시 유전되는 거 아니니? 네? 아니에요. 유전이 되다뇨. 절대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 그렇지만 대부분이 유전이 되는데 아니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시면서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리를 저는 저희 엄마를 보고서 반대하시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엄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신다고 한다면 저도 이 결혼은 절대 하지 않겠어요. 이것으로 이 순간 이후부터 오빠하고 헤어진 걸로 알 테니까 오빠에게는 직접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고서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빠의 톡도 차단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남친 엄마에 대한 분노가 남친에게도 향하더군요. 남친에게도 정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갑자기 연락을 받지 않자 집에도 찾아오고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만나주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남친이 저희 부모님께로 찾아와서 대충 남친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걸 아시게 되었어요. 행여라도 엄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것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지만 엄마도 눈치를 채셨는지 많이 우셨어요. 그래서 더더욱 눈치 없이 자꾸 찾아오는 남친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모진 말로 남친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런 후 2달쯤 지났을 무렵에 남친 엄마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꼭 한 번만 만나달라고 메시지가 여러 차례 왔어요. 제가 끝까지 답을 하지 않자 집에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부탁을 했어요. 남친을 다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계속 제 이름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교통사고를 당해서 위독하다는 말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 어쨌다고. 이미 헤어진 마당에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자 남친 엄마가 저에게 빌기까지 했어요. 서희야, 부탁한다. 내 아들에게 한 번만 가서 옆에 있어줘. 네가 있으면 빨리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빌면서 아들의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남친 엄마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헤어진 남친이었지만 막상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남친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온몸이 붕대로 휘감겨 있었고 다리도 기붓을 한 상태여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런 남친의 손을 남친 엄마가 제 손과 마주 잡게 하고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준서가, 서희가 왔다. 어서 눈을 떠보렴. 남친 어머니는 강제로 제 손을 가져다가 남친의 손에 쥐어주며 그러셨어요. 서희야, 네가 준석이 좀 살려다오. 준석이가 한 번씩 네 이름을 부르는데 네가 옆에서 간호해주면 준석이가 눈을 뜰 수도 있지 않겠니? 그러면서 어서 준석이에게 말을 건네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장애인 엄마를 둔 것 때문에 파혼시켰던 남친 엄마가 맞는지 의심스럽더군요. 남친이 깨어나지 않아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매일처럼 와서 병간호하라는 것은 너무 억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병원을 찾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계속 병원에 와달라고 계속 부탁을 했어요. 아니, 거의 강요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남친이 깨어났다는 연락이 왔고 한쪽 다리가 불구라고 하더라고요.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병원에 계속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가 저에게 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정했습니다. 네 엄마 때문에 파혼시킨 거 정말 잘못했다. 나를 좀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완전 살 의욕을 잃었어. 너밖에 없다. 너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가 있어. 부탁하마. 내 아들과 결혼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마트까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저와 결혼시키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천성이 착하신 저희 부모님은 따뜻한 위로를 건넸지만 어디까지나 결혼은 저에게 전적으로 맡기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파혼을 결심할 때에 남친을 마음속에서 저 밖으로 떠나보낸 뒤였습니다. 남친의 어머니가 아무리 사정을 하고 파혼시켰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빈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불구가 되고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파악이 되어서야 결혼을 허락한다는 것을 보면 또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결혼을 반대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남친은 남친 어머니의 결혼 반대로 파혼된 것에 대해서 심한 불만과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남친 엄마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어도 그리 쉽게 파혼 결정을 한 저에게도 엄청 실망했다고도 했습니다. 남친 엄마와의 사이도 나빠져서 함께 살던 집에서 독립해서 나와서 사는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친 어머니가 보다 못해서 남친을 찾아갔었는데 크게 싸우고 집을 바로 나와서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정과 연민으로 파혼했던 것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가며 사정을 하면서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는 남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장애인이라서 결혼을 반대하셨는데 어떻게 불구가 된 장애인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생떼를 쓰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희 엄마가 장애인인 것은 안 되고 자기 아들은 장애인이어도 결혼을 허락한다고요? 장애인이어도 좋다는 신부감 찾아보세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아들을 이렇게 불쌍하게 버릴 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먼저 버린 적은 없어요. 파혼하자고 하신 분은 누구였는지 생각 안 나세요? 오빠가 저렇게 된 것도 누구 때문인데요?
단순히 저희 엄마가 다리를 전다는 이유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지 않았니? 내 아들을 버리면 안 된다. 내 아들 살려다오. 라고 하면서 애원을 했지만 사정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죠. 그 뒤로도 편히던 남친 어머니는 저희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오곤 했습니다.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다리까지 불구가 되어버린 아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든 말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미 떠나갔는데 말이죠. 자식에 대한 집착이 사랑인 줄로만 착각하는 남친 어머니야말로 남친에게는 독이 되었던 거죠. 하다 안 되니까 이젠 악에 바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너 우리 아들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금도 살기 싫다고 매일 노래만 부르고 있는데 네가 내 아들 옆에만 있어준다면 목숨 하나 건져주는 건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거니? 에이 못된 것. 너는 그동안 사귄 정도 없었니? 내가 잘못했지 내 아들이 잘못한 것 없다. 내 아들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니? 어처구니 없어서 제가 말했어요. 제가 왜 책임져요? 원인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데 책임 전가하시려고 해요? 잘못된 사람 몫이죠. 제 몫이 아니에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요. 우린 이미 파혼한 지 한참 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서야 아쉬우니까 책임지라 마라 억지 쓰시는데 파혼시킨 책임은 책임질 사람의 몫이죠. 참 옳적이 없더군요. 파혼시켰다가 다시 결혼하라고? 집 문턱이 탈도록 드나들더니 참으로 집착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결혼해달라고 매달리더니 뜸해졌어요. 그런 후 저는 한동안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비혼인 채로 살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무리 둘이 좋아서 결혼하려 한들 뭐합니까? 또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엄마의 불편한 다리를 놓고서 이러쿵 저러쿵 할 텐데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결혼하고픈 상대남이 있더라도 저희 엄마에게 그런 편견으로 보거나 깎아내리는 듯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상처로 남았던 첫사랑이 지나가니 운명처럼 두 번째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쌀 배달을 나간 사이에 엄마 혼자서 마트에 계셨는데 높이 쌓여있는 두루마리 화장지 한 묶음을 꺼내려는 순간에 옆에 있던 화장지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서 순간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다행히도 그때 마침 한 청년이 나서서 넘어진 엄마를 일으켜 세워줬고 넘어지면서 가판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피가 흐르고 있었대요. 마트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가까이 있는 병원에 엄마를 모시고 갔고 배달 갔던 아버지에게 급히 연락을 했답니다. 퇴근 후에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갔었는데 엄마는 5바늘이나 꿰맬 정도로 피도 많이 났었고 뇌진탕 소견이 있어서 검사 중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도와준 그 청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시면서 꼭 감사의 표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진료 접수 카드에 적힌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로 제가 연락을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어찌 되었는지 궁금해서 잠깐 병원에 오겠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근처에 있는 원룸에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괜찮으시냐고 하면서 그때 상황을 얘기하면서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면서 겸손하게 말하더군요. 참 인상이 좋았고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싶더군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자식처럼 그 청년을 대하셨습니다. 엄마는 다행히도 뇌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혼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청년에게 가끔씩 연락해서 김치나 반찬거리를 가져가라고 하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답례로 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도 자연스럽게 얼굴을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묘한 감정이 싹 트더라고요. 우리 엄마와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나 말 한마디도 참 정감 있고 매력 있게 했습니다. 딸만 저 하나뿐인 부모님에게는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저희 엄마 생신 기념으로 식당에서 밥을 한 끼 함께 먹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정민혁이었고 혼자 살고 있는 민혁 씨를 저희 가족이 잘 챙겨주고 가까이 지낸다는 말에 민혁 씨의 부모님이 마트에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민혁 씨를 통해서 저희 엄마가 불편한 다리 때문에 인연이 되어서 만나게 된 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터라서 저희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어요.
민혁 씨의 성품만큼이나 부모님도 참 선량하신 분들이셨습니다. 비용까지 생각했던 제가 다시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죠. 상견례에서 그러시더군요. 따님이 얼마나 효녀인지 제가 제 아들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몸이 불편하신데도 참 잘 키우셨네요. 우리 민혁이를 아들처럼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다길래 얼마나 마음씨 좋은 분들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며느리기보다는 제 딸이라 여기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말씀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양가가 두 자식을 공유하는 느낌이랄까요? 저희 부모님은 없던 아들이 한 명 생긴 거였고 민혁 씨의 부모님은 딸이 한 명 생긴 거라고 좋아하셨어요. 민혁 씨는 외동아들이었고 저 역시 외동딸이어서 저와 민혁 씨는 나중에 양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설레는 결혼식 당일날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친척분들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간소하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식사하지 않고 축의금만 주시고 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답례품을 여러 종류로 성의껏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모두 다 신부만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신부 대기실에서는 친한 친구들과 사진도 찍고 오시는 친척분들과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부의 모습을 멀찌감치해서 서서 지켜보던 한 청년이 조금 한산해진 틈을 타서 신부인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목발을 짚고 있어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편하게 걷지는 못했지만 분명 걸어왔습니다. 마스크를 썼지만 바로 알아봤어요. 전 남친이었어요. 결혼 축하한다. 이건 축의금이야. 라고 하면서 정성껏 포장된 얇고 자그마한 상자를 건네고 바로 돌아서서 갔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잠깐 보기만 했어요. 한쪽 다리가 불구라고 했는데 그는 분명히 목발을 짚긴 했지만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다리만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것이 그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결혼을 마친 후 신혼여행지로 가는 도중에 제일 먼저 그가 건네준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거기에 있는 편지와 적지 않은 축의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어요.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민혁이 형은 내 선배이기도 하는데 참 좋은 사람이다. 네가 민혁이 형과 결혼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고 불속 나타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웨딩드레스 입은 행복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꼭 한번 보고 싶었고 내가 절망하지 않고 재활 훈련을 열심히 해서 걷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다. 엄마가 나 때문에 너를 힘들게 하고 엄마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 차렸다. 항상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래. 담백하게 써져 있는 글이지만 결혼까지 생각했었던 전 남친이 전혀 뜻밖의 일로 마지막 인사도 없이 헤어지게 되어서 충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고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불구인 채로 어두운 방구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쩌나 싶었는데 당당히 걸어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니 마음이 한결 가볍더군요. 저는 남편인 민혁 씨에게 준석 씨가 신부 대기실로 찾아왔던 것과 편지글을 보여주었어요. 남편은 이미 결혼까지 갈 뻔한 전 남친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름까지는 몰랐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친한 후배는 아니지만 정민혁이라는 친구는 들어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걸을 수 있게 되어서 천만다행이다라고 하면서 언젠가 준석 씨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준석 씨가 했던 축의금보다 더 많이 보태서 축하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민혁 씨는 내 천생배필이야.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은 우리 결혼은 지금까지도 행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